첫 번째로 보실 동작은 선생님들도 이제 아마 많이 알고 계신 스파인 스트레치 포워드라고 하는 앉아서 몸통을 구부리는 동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리 벽 쪽을 바라보고 앉아주시고 다리는 길게 쭉 뻗어서 골반 너비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이때 발등은 길게 뻗어내서 우리 발목과 발등이 일자가 될 수 있게 그대로 양 엉덩이의 체중 동일하게 실어내 골반 위의 척추를 수직으로 세워내서 길게 앉아줍니다. 정수리를 조금 더 천장으로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척추뼈를 길게 세워주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손씩 앞으로 뻗어내 앞으로 나란히 양손도 어깨 너비를 유지해 주실게요. 자, 그대로 척추를 하늘 향해 길게 뽑아내면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몸통을 한번 꽉 조여서 유지. 좋아요. 다시 한번 척추를 길게 뽑아내서 제 손을 더 천장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대로 한 번 더 몸통 앞뒤에 힘을 꽉 줘서 몸통을 고정했으면 천천히 머리부터 앞으로 숙여서 목, 그대로 등, 순서대로 몸통을 둥글게 말아내 몸통을 앞으로 숙여내 줍니다. 이때 손끝을 조금 더 앞으로 찔러내도록 노력하세요. 천천히 골반 위에 척추를 하나씩 세워내며 다시 척추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돌아와 제자리.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척추를 하늘 향해 길게 뽑아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머리부터 앞으로 숙이시고 그렇죠. 등 사이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게 손끝을 앞으로 조금 더 찔러내실 거예요. 그렇죠. 날개뼈 사이가 최대한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골반 위에 척추를 하나 블럭 쌓듯 세워내서 골반 위에 정수리가 일자가 될 수 있게 돌아와 제자리. 그대로 한 손 한 손씩 무릎 위에 내려놔 주실게요. 자, 지금 보신 동작이 스파인 스트레치 포워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요. 이 움직임의 동작 분석을 저희가 한 분절씩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곳은 바로 스파인, 몸통인데요. 자, 몸통은 우리 경추부터 등 영역까지 완전히 둥글게 말아내서 몸을 앞으로 숙여내고 있죠. 이 움직임은 척추에서의 플렉션, 즉 굽힘의 움직임을 발생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추 앞쪽, 목뼈의 앞쪽부터 그리고 흉추 영역까지 완전히 구부리게끔 하기 위해서 전면부에 있는 근육들의 컨센트릭 컨트랙션,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성 수축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용어로는 동심성 수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앞쪽 근육의 이런 단축에 의해서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앞으로 구부러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는 늘어나게 됩니다. 즉 스트레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목 뒤쪽에 붙어있는 우리 이제 목 널판근이랑 그 다음에 머리 널판근과 같은 널판근 근육들이 일단 1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렉터 스피네, 척추 세움근들의 전반적인 길이가 당연히 함께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몸통을 펴하는 근육 중에 또 대표적인 광배근, 우리 넓은 등근 같은 경우에도 몸통을 앞으로 숙임으로써 길이가 함께 늘어나서 스트레치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바로 이 스파인에서의 플렉션, 몸통의 굽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머리 세워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실 움직임은 이제 우리 어깨 복합체의 움직임인데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들고 있었고 몸통을 숙이는 동안에 손을 앞으로 길게 찔러내서 높이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움직임을 진행을 했어요.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팔의 높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킵, 유지하라고 이미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끝을 앞으로 찔러내면서 몸을 숙이게 하는 움직임은 실제로 스파인의 플렉션, 몸통의 굽힘 움직임을 좀 더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팔을 앞으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들고 있기 위해서 어깨를 굽힘하는 근육들인 우리 안테리어 델토이드, 그렇죠? 앞 어깨 세모근과 혹은 코라코브라키알리스, 그리고 우리 팩 메이저,
큰 가슴근 이런 근육들이 함께 팔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을 앞으로 쭉 찔러내는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견갑골, 어깨뼈에서의 프로트랙션 된 움직임, 서로 멀어지는 움직임이 함께 요구가 되는데 이 어깨뼈의 프로트랙션의 움직임을 유발을 하는 세라투스 안테리어, 우리 앞톱니근이라든지 혹은 작은 가슴근 같은 근육들의 길이가 좀 더 짧아지면서 이 움직임들을 유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 다시 한번 세워내실게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여내면서 그리고 어깨뼈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등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롬보이드, 우리 마름근들이라든지 혹은 미드 트라페지우스, 로어 트라페지우스 이 등세모근들의 길이가 함께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근육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미드 트라페지우스라든지 로어 트라페지우스 같은 근육들은 척추뼈를 펴마는 데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어깨뼈가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어깨뼈의 프로트랙션, 내밈을 함께 강조해 주신다면 훨씬 더 스파인의 플렉션, 몸통의 굽힘을 만들어내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고관절은 이 골반을 최대한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한 픽세이터, 고정자로서 힘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관절 앞쪽에서 우리 일리옵소아즈라든지 혹은 뭐 렉터스 페모리스, 한마디로 이 엉덩허리근이나 아니면은 넙다리 고등근과 같은 근육들이 강하게 힘을 쓰면서 골반이 뒤로 기울지 않게 혹은 골반에 몸통이 움직이는 동안 허리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이 앞쪽에,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엉덩허리근이라던가 아니면은 넙다리 고등근 외에도 저희 골관절 옆쪽에, 엉덩관절 옆쪽에 부착되어져 있는 이 TFL, 넙다리 근막, 긴장근과 같은 근육들의 긴장도 또한 함께 이 골반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힘들을 함께 발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타겟 근육이 쓰여져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단 움직임은 최대한 우리 스파인에서의 굽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AB 머슬들의 단축성, 동심성 수축과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숙이기 위한 스파인, 익스텐서들이 가장 타겟팅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몸통을 움직이는 동안 허리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정이 일어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이 동작에서는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팁에 쓰여진 것처럼 이 럼보펠빅, 허리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흉추에서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허리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생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골반을 수직으로 세워지게 만들어서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따라 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티칭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앞으로 찔러내는 움직임을 함께 꼭 수행을 하게 해줌으로써 어깨뼈의 내밈을 만들어서 등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가 조금 더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이 동작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티칭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뼈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등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갈비뼈와 함께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갈비뼈들은 몸통 앞쪽에서 우리 누구랑 연결이 되어져 있죠? 복장뼈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 스터넘, 복장뼈와 함께 만나서 가슴우리, 또라시 케이지라고 하는 걸 좀 이루고 있어요. 이 가슴우리 안쪽에는 심장이나 폐와 같이 우리 순환,
그리고 이런 환기와 관련된 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라시 케이지는 단단하고 견고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등뼈 양 옆에는 이렇게 갈비뼈들이 좀 위치를 하고 있음으로써 갈비뼈에 의한 구조적인 보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등 영역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구조적으로 좀 견고한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뼈 영역이 현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가동성의 결여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결국에는 등에서의 뻣뻣함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결국에는 등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내고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등이 뻣뻣해지는 특징들을 보여지게 함으로써 우리 등뼈에 문제를 좀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등뼈 영역의 가동성 저하가 뭐 등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를 불러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주변의 관절들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뼈에서의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등에서의 부족한 움직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등뼈와 인접한 우리 목이나 허리 영역에서의 좀 과도한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척추에서의 부적절한 움직임 패턴 그리고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뭐 통증, 목의 통증 혹은 허리의 통증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결국에는 뭐 목이나 허리에서의 좀 과도한 사용은 뭐 디스크라든지 척추 관절들의 퇴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등뼈의 가동성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전체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가슴우리에는 또 누가 부착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바로 어깨뼈. 견갑골이죠. 결국에는 등뼈에서의 문제는 이런 인접한 관절인 어깨 복합체에서의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뼈의 좀 움직임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에서의 그 굽힘 가동성을 만들어내는 동작을 하나 더 진행을 해볼 건데요. 바로 저희는 이렇게 밴드를 좀 오늘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를 회원님의 등 뒤쪽에서 특히 이제 이 어깨뼈, 날개뼈 사이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등을 감쌀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여기 왼팔만 한번 밴드 잡아보세요. 그렇죠. 자꾸만 유지. 자, 등을 완전히 넓게 감싸도록 해주셨으면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서 마치 우리 허그어트리 할 때처럼 팔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밴드를 팔꿈치를 감싸서 팔까지 그리고 손끝에 이렇게 밴드를 잡을 수 있게 그렇죠. 이거 놓치지 않도록 계속 꽉 잡아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자, 등을 완전히 감싸서 왔으면 이렇게 팔꿈치에 밴드가 딱 걸리고 그대로 손까지 와서 밴드를 잡을 수 있게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등에서의 좀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플렉션, 굽힘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뭘 같이 쓸 거냐면 이 어깨뼈에서의 프로트랙션, 내밈이라고 하는 걸 좀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대로 등을 이용해서 호흡을 최대한 크게 마셔보실 건데 밴드 느껴지시나요? 밴드를 최대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크게 마시고 그렇죠. 이때 팔꿈치를 조금 더 사선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등을 더 팽팽하게 마십니다. 자,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팔꿈치를 옆 사선 방향으로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등을 더 말아내고 좋아요. 한 번 더 숨을 마실 때에는
밴드를 더 뒤로 팽팽하게 만들겠다는 느낌으로 밴드를 늘려냈다가 내쉬는 호흡에는 내 흉골을 뒤쪽으로 더 강하게 밀어내서 나의 등이 동그랗게 말려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번 반복할게요. 팔꿈치 많이 접지 말고 조금 더 사선으로 뽑아내듯이. 오케이. 다시 한번 호흡을 크게 등을 부풀려서 마셨다가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흉골을 명치 쪽으로 찔러낸다라는 느낌으로 등을 둥글게 말아내요. 2번 더 갈게요. 마시면서 어깨뼈 사이 점점 더 멀어지고 후 내쉬는 호흡에 나의 늑골이 점점 앞쪽에서 좁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날개뼈 사이 더 멀어지도록 호흡 마시세요. 그렇죠. 이 흉골을 조금 더 등 뒤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나의 등이 뒤쪽으로 둥글게 말려지는 것을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대로 팔 하나씩 풀러내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어깨뼈의 이 내밀, 프로트랙션의 움직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길이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게 된 상황과 그리고 호흡을 통한 확장을 이용을 해서 이 등에서의 굽힘, 플렉션 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밴드의 텐션이 신체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 또한 흉추, 등뼈 영역에서의 굽힘 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동작을 연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밴드로 몸을 늘려낸 상태에서 굽힘의 움직임까지 직접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등 영역에서의 가동성을 만들어낼 때에는 반드시 흉골의 위치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슴 앞쪽에 있는 흉골, 복장뼈죠. 자, 복장뼈를 알려주셔야 돼요. 복장뼈가 뒤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등이 더 둥글게 말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등에서의 굽힘 가동성이 좀 필요한 회원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신체에 대한 위치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티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